talk about my travel because, as some of you know, it's a security issue. 美方必将为其损害中国主权安全利益，我们密切关注佩洛西的行程。 Today, the world faces a choice between democracy and autocracy, and we just take great lessons from the democracy in China. No more evidence needed than what happened in Hong Kong. 玩火者绝对没有所享受，犯我中华者必将受到惩处。 자, 이번 이야기부터는 외교안보국제부의 염정원 기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염 기자, 이 아시아를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대만에 이어서 이제 우리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중국과 미국의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입장도 굉장히 난감해진 이런 상황인데, 자, 한국 입법부의 수장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졌고요. 또 잠시 후에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지금 중국과 미국은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아주 크게 모이고 있습니다. 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미국 서열 3위다 이렇게 알려진 고급 인사인데요. 고위급 인사인데, 자, 일단 직전에 대만을 방문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그 배경, 거기에는 지금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펠로시 의장은 대만을 방문하고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아마 이번에 치포 같은 반도체 동맹에 중점을 두고 한국과 대만을 이어서 방문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대만을 방문할 때는 중국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정규 항로를 벗어나서 멀리 돌아갔어요. 중국 영공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이제 한국에 올 때는 어떻게 항로를 왔습니까? 네, 펠로시 의장은 대만 방문 당시와 같이 이번에도 동중국해를 가로지르면서 중국 방공 식별 구역을 지나는 경로를 피하고 네. 일본 남쪽 섬 오키나와 방향으로 우회하는 항로를 통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정말 최고조에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 우리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이냐를 무언의 압력처럼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요. 우리가 새우는 아니죠, 이제. 물론 그렇죠. 예. 네네.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걸 보면 이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국가 진영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위상이 엄청 커졌죠.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이 권위주의 체제와 자유주의 체제가 대립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됐다고 봤을 때 우리의 역할, 우리의 위치 이런 것도 중요한데, 물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렇게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원 의장, 미국 국가서열 세 번째 낸시 펠로시 의장이 방문한 것도 대만에서 환영받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외교 당국이 정말로 기민하게 이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이렇게 봅니다. 잠시 후입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12시 40분, 지금 42분 지나고 있는데요. 원래 12시 40분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공동 언론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아마 현장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 PD 준비가 돼 있는 걸로 나오나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나오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실시간 화면입니다. 지금 공동 언론 발표 직전에 지금 기자회견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면 곧장 저 현장을 연결해서 저희가 내용을 전해드릴 건데, 이에 앞서서 염정원 기자와 요 얘기 하나 더 짚어볼까요? 한국 양국의 핵심 현안은 정말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안보입니다.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에 펠로시 의장 오늘 판문점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해요. 아마 한미 동맹에 특히 안보 동맹에 방점을 찍어주는 그런 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펠로시 의장은 국회 일정 이후 오늘 오후 3시쯤에 JSA를 방문하는데요. 지난해 1월 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 최고위급 인사가 JSA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 펠로시 의장은 판문점에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7차 핵실험 및 인권 상황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이 JSA는 최근 논란이 됐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이 이루어졌던 장소이기도 해서 북한을 겨냥한 메시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북 강경 메시지도 혹시 나올 수 있을지 지금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이제 미중 관계 얘기로 돌아가서 한번 요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미국과 저렇게 동맹, 특히 안보 동맹에 방점을 찍고 강조를 할수록 중국에서는 또 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옛날에 사드 사태 때처럼 경제적인 보복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없는지,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힘든 상황인데요.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럴 네.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걸 잘 해결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안보 동맹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경제 동맹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근데 이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외교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이 부분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보 동맹이라고 하는 건 오랫동안 우리가 한미 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 하루 이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계속 있었던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건 네. 중국의 문제죠. 다만 중국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네. 그러니까 안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 간에 아주 혈맹처럼 오랫동안 이루어진 거니까 그거 자체를 문제 삼지 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제3자적 관점에 접근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경제적인 보복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외교는 실리 외교고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외교를 펼쳐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